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생희알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K-메디쿰의 독자 기술로 만든 제품인데 주요 성분은 효모 추출물인 KMB316, 그러니까 효모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것을 KMB316이라고 신소재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거하고 또 저분자의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약간의 비타민C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생희알락은 인체의 모든 점막에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눈점막, 기관지, 또 식도, 위점막, 방광점막, 관절 이런 데는 보통 우리가 미끌미끌하게 하는 그런 윤활제 역할하는 점막을 보호하는 히알루론산이나 뮤신, 인지질 이런 물질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런 물질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능이 퇴화하면서 이런 점액성 물질들이 덜 만들어지게 되면서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위점막도 얇아지고 또 방광점막도 주름지고, 그래서 방광주름이 많이 진 분들 보면 만성적인 울축성 방광염으로 아주 고생하는 분도 있거든요. 또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러는데 이 생희알락은 이럴 때 복용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게 나와요. 그럼 우선 생희알락의 주요 성분인 효모에서 추출한 KMB316 신소재,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 체내에서 생합성 에너지인 UTP 생성을 촉진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나 잠깐 칠판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우리 몸에는 이런 글루코론산이나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런 재료들이 있으면 UTP가 작용을 해서 이런 합성 과정을 거쳐서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 점막을 보호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이 UTP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면 이 합성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효모에서 추출한 KMB316 신소재를 지니고 있는 생희알락은 여기서 히알루론산 합성 에너지인 UTP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히알루론산 만들어지는 그 비율을 3배에서 6배 정도 증가시켜요. 그래서 점막을 굉장히 보호해주고 미끌미끌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효모에서 추출한 KMB316 신소재의 작용 메커니즘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첫째는 체내에서 상합성 에너지인 UTP 생성을 촉진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UTP는 뮤신을 만들고, 또 세 번째 히알루론산을 합성해주고, 네 번째 인지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뮤신, 히알루론산, 인지질 이 삼총사는 표피층과 진피층을 단단하게 채워주고, 비타민C는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콜라겐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전에 제가 콜라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앞에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비싸게 콜라겐을 사서 먹는 것은 콜라겐이 고분자 화합물이라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를 드시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서 경제적이다라고 했죠.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글리신이나 프롤린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프롤린을 비타민C가, 여기서 비타민C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뭐 1000ml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한 100ml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프롤린을 비타민C가 하이드록시 프롤린으로 바꿔서 콜라겐 다발과 다발 사이의 결합을 단단히 해줘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우리가 먹었던 히알루론산이나 황산 콘드로이친 같은 거 이런 것은 소화 과정에서 다 분해돼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그런 단일 물질로 전환된 다음에 우리 몸에서 흡수돼서 다시 흡수된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다시 히알루론산이나 황산 콘드로이친으로 재합성돼야 되는데 이 재합성되는 그 비율이 그 개인마다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존의 히알루론산이나 황산콘드로이친 이런 걸 먹으면 효과를 보는 분도 있고 또 효과를 별로 못 보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냐면 내 몸 안에 UTP가 충분히 잘 생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개인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KMB316인 생히알락은 체내에서 히알루론산을 직접 생합성해서 히알루론산 총량이 3배에서 6배 많게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거죠.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UTP를 생성해서 내 몸에서 히알루론산 재합성률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생히알락은 우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감 느끼고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먹었더니 굉장히 세수하고 나서도 부드럽고 촉촉한 걸 느끼겠더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 점막이 건조한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고 세수할 때 건드리면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코딱지가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도 코 점막이 굉장히 건조해서 그런 건데 그럴 때도 이 생히알락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해서 우리가 히알루론산 그 안약을 인공눈물 넣잖아요. 안과 가서 처방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 그 전문약인데 이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수시로 넣는 분들도 이 생히알락을 먹으면 눈이 굉장히 촉촉해져요. 인공눈물 넣는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위점막이나 식도 점막도 촉촉하고 미끌미끌하게 해주기 때문에 만성위염이나 또 역류성 식도염에도 실제 투여해보니까 그 점막 보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측성 위염이라든지, 우측성 위염은 얇아진 거잖아요, 위벽이. 우측성 위염, 또 장산표화생 이런 데도 제가 지금 많이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생히알락은 만성적인 우측성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아주 좋거든요. 그 만성적으로 우측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방광 점막 표면이 상처가 나고 얇아지고 주름지고 달아서 피부 밑에 어떤 신경층이 노출되면 소변에 있는 여러 독성분들이 거기에 접촉이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기도 하고 또 요도에도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 그 소변이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나이 먹어서 그렇게 만성적으로 오는 분들은 이게 항생제나 이런 거 염증약을 써도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점막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 생히알락을 꾸준히 드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뮤신이나 인지질이나 여러 가지 점액 성분들을 잘 만들어줘서 히알루론산 이런 걸 잘 만들어줘서 그 점막을 매끈하게 이렇게 복원시켜주고 코팅하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만성 그 우측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드셔보면 굉장히 유용해요.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필러 맞으신 분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많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필러를 오랫동안 그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생히알락을 먹으면 콜라겐이나 또 히알루론산 또 콘드로이친 이런 진피층에 있는 여러 탄력을 유지하는 성분들을 잘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 생히알락을 먹으면 그 보톡스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좋고, 또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그 당독소 얘기했는데 우리가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가시화 반응으로 빵이 뭐 노릇노릇해진다든지 고기가 익을 때 노랗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시화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당독소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독소는 콜라겐이나 이런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자꾸 망가뜨려요. 그래서 피부가 자꾸 주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럴 때 이런 그 생히알락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하고 당독소가 좀 있는 분들은 그 에이즈 유산균하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거 그런 거하고 같이 써주면 훨씬 더 좋고, 또 우리가 검버섯의 원인이 되는 리포푸신이라는 그 물질이 있거든요. 가시화된 피부가 약간 노릇노릇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검버섯으로 변할 때 그 리포푸친이 이거 제거하는 것도 이런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는 이제 간 해독하는 뭐 리버케어나 또 아인페이스 같은 거 그거하고 생히알락하고
에이즈 유산균 이런 거를 잘 응용을 하면 그 검버섯의 원인이 되는 리포푸친 같은 것도 미리 제거할 수 있어요. 피부라든지 점막 쪽에 불편한 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몇 가지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생희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